안녕하세요, 김영환입니다. 네, 자주 듣고 계시죠?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한 번 듣고 생각하고 또 한 번 듣고. 그 네이버에 10분 경영 검색하시면 다른 분들이 10분 경영 듣고 스터디하고 포스팅한 글들이 아주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서로 네트워크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건 책 읽는 겁니다. 독서가 제일 좋은 방법. 그런데 독서를 못하는 환경이 있죠. 움직이면서. 요즘은 움직이는 것이 꽤 많죠. 이동하는 것, 자, 운전하는 것. 이럴 때 10분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기록하시고 포스팅하시면 뭐 그래도 적어도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구하는 좋은 기회를 메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10분 경영 하면서 상담을 좀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와서 이렇게 물어보면 또 듣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나올 수 없어요. 있습니다. 왜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오시는 분이 용기를 내는 게 중요한데 무료로 상담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 페이스북 패친이신가요? 카카오 스토리의 카친이신가요? 또 내가 뭐라고 했지? 블로그나 밴드에 계시나요? 그럼 제가 일정을 봐서 하루 이틀 이렇게 빌 때 제가 무료 컨설팅 합니다 라고 올립니다. 그럼 그때 가차없이 신청하시면 되고, 내가 너무 급하다 그럴 때는 일단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해놓으면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해드리겠습니다. 그 외 시간은 유료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589번째인데 책을 내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책을 내셨어요. 그 어려운 책을 내셨어요. 책 내는 거 어렵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책을 내는 건 자기 일생의 또 하나의 목표, 또 하나의 뭐 버킷리스트 이렇게 잡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왜 그럴까요? 그 허들이 좀 높거든요. 책을 쓴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쉽지 않지만 또 하나는 저 사람이 책을 썼대 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나 브랜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책이 많이 나오는 건 아시죠? 하루에 책이 몇 권이나 나옵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출판업계에 계신 분들이 하루에 700권 정도 나온대요. 700권. 와, 그럼 뭐 나오자마자 일단 서점에 누워있다가 바로 일어나서 저쪽 뒤로 꽂히겠죠. 그러다가 대부분 다 파주로 다시 파주로 해가는 줄 아시겠죠. 그죠? 책을 냈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이분은 책을 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책을 냈어요. 이젠 뭘 해줘? 그 다음 내가 뭘 해야 되죠? 책을 내는 것도 어려운데 또 영어 시험 뭐 토익 그렇지 않습니까? 토익 900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떡하죠? 이런 게 참 보면 안타깝죠. 물론 그 허들을 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그 허들이 높다 보니 그 허들만 넘으면 나머지 거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분에게 세 가지의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많이 옵니다. 책 쓰시고 오시는 분들 많이 오십니다. 제가 책 쓰는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사업화할 것인가. 사실 이게 대표적인 1인 기업 모델이기도 합니다. 물론 책이 없다고 해서 1인 기업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일단 책을 썼으니까 꼭 뭐 책을 팔아야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책을 썼으니까 나는 책을 쓰는 사람. 그러면 내 책을 보는 사람과 만나야죠. 예를 들어서 저자 특강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개개인도 상관없죠. 네, 책을 읽어봤다면 독자와 만나라는 거죠. 첫 번째는 독자와 만나라. 독자가 아닌 사람은 일단 좀 나중에 만났어요. 독자를 만나고. 사람들이 책을 내고 사실 좀 이렇게 인정받고자 해요. 그래서 뭐 친구나 친척이나 원래 있었던 사람들의 책을 막 공짜로 주기도 하고. 근데 공짜로 준 책 안 읽죠. 사실은 그게 별로 효율성 없습니다. 독자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그 내가 쓴 책을 읽는 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에게 콜을 해야 돼요. 밥 먹읍시다. 뭐 합시다. 내가 아는 그 저자분은요. 책을 쓰시잖아요. 그럼 자기 책 쓴 사람과 만나서 점심 먹어요. 점심값은 N분 각자야. 근데 같이 점심 먹으면서 무슨 얘기 할까요? 그 책 얘기하는 거죠. 물론 책 얘기를 계속 하질 않겠죠. 아마도 책을 쓴 얘기에 책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아마도 가슴에 와닿는 얘기, 그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 저자님 듣고 싶지 않을까요? 그 서로 에너지를 교환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 에너지를 교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그 팩트나 지식을 공유하는 것보다 그 에너지와 인정과 공감을 그런 자리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저자 특강도 그렇지 않나요? 물론 그 책을 읽고 오시는 건 아니지만
책을 읽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죠. 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도 저자특강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자특강 많이 왔습니다. 또 내가 많이 만났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을 생각해야 돼. 근데 그 다음에 한번 했으니까 이벤트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죠? 내가 그 사람들 만나서 처음에는 인정과 공감의 감성적 에너지를 교류하겠지만 그 다음 단계는요? 그 다음 단계는요? 그 다음 단계는요? 왜 이거 생각 안 해보시죠? 저는 그래서 두 번째는 학습 모임을 만들어서 초대하세요. 학습 모임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라 내가 어떤 분야의 책을 썼잖아요. 그럼 그 분야의 책을 쓰기 위해 내가 책을 많이 읽지 않았겠습니까? 그 읽은 도서 목록을 공유하든지 큰 카테고리에서 꼭 내 책을 읽지 않아도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분들과 뭔가 새로운 교류에 새로운 지식 창출의 기회를 만들어 본다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이렇게 저자특강 해서 끝나지 않고요. 내가 이런 모임 하니까 오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어떻고 한 달에 한 번 어떻습니까? 독서 모임이든지 학습 모임이든지 오실 수 있도록. 물론 내가 쓴 책만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쓴 책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어떤 분야의 카테고리에 그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을 끌어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저자특강이 오겠죠? 내 학습 모임이 오겠죠? 물론 다 오진 않을 겁니다. 점점 A급이 오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많이 저자특강 50명 오고 그 다음에 모임에는 한 10명 올 수도 있어요. 10명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내가 꾸준히 지속하는 건 어떻습니까? 사실 그 지속하는 힘이 내가 그분들에게 에너지 받는 거 아닌가요? 사실 지금 이 유튜브 보거나 팟빵 들으시는 분들 어디서 에너지를 얻으세요? 예. 물론 이제 개를 키우는 분들은 반려견에게 사실 그 에너지를 얻는다기보다는 어떤 휴식이나 대리만족이겠죠. 내가 책을 썼다면 책을 본 사람부터 얻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콜을 하고 내가 만나고 그들의 모임을 편하게 이끌기 하면 어떨까요? 근데 학습 모임에서 내가 강의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나는 들어줘야 됩니다. 사실 사람은 말하는 거 좋아할까요? 들어주는 거 좋아할까요? 네, 말하는 거 훨씬 더 좋아합니다. 말 잘 못해도 내가 말할 기회를 찾고자 합니다. 그 말할 기회를 주면 되잖아요. 학습 모임에 와서요. 그죠? 그리고 서로 잘 듣는 연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 지식의 응용과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독자들을 통해서입니다. 독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일은 내가 그 다음에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어떤 분야 연결되는 응용의 새로운 영역을 그 모임에서 만들 수 있는 최고 아니겠습니까? 저도 책을 한 5권 정도 썼는데 사실 그렇게 글 쓰는데 크게 이렇게 막 즐거워하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책을 한 권 쓰면 정리가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분야에 쓴 책들을 누구와 얘기를 할 때 가장 즐거워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즐거우니까 상대도 즐겁더라고요. 누가 즐거워해야 됩니까? 제 와이프가? 아니요. 그 책을 읽은 독자분들이. 그분들이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즐거워하니까 나와 교류를 하는데 플러스 알파가 계속 생길 수 있겠죠. 저는 책을 쓰는 거 지금 권장합니다. 그런데 책을 쓰기 전에 먼저 블로그 포스팅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제가 이 하는 10분 경영을 가지고 글쓰기 연습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당장 네이버에 가셔서요. 김형환이나 10분 경영을 쳐보세요. 숫자 10, 10분 경영 쳐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10분 경영을 끊임없이 정리해서 올리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거를 들으시고 나중에라도 이렇게 포스팅을 블로그를 하신다면 이 똑같은 제목 589번째 책을 냈어요. 이제 뭘 해야 되죠? 이것을 네이버에 치시면요. 쫙 나오고 다른 분들이 함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이버라는 온라인 공간에서 에너지를 나누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똑같은 내가 강의를 했더라도 다른 분들이 듣고 있는 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왜 다를까요? 경험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또 뭐가 다를까요? 기질, 성격이 다르고 각각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10분 경영의 김혜환 교수의 강의를 들음으로 새로운 경험이 응용되지 않나요? 새로운 지식이 확장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을 쓰셨다면 이제 그 다음의 책의 지혜를
자꾸 사람들은 지난번에 책 쓴 게 뭐가 부족해서 지난번에 책 쓴 게 마음이 아쉬워. 그래서 두 번째 쓰지 마시고 정말 독자들이 원하는 책이 무엇인지를 그 모임에서 만들어내면 어떻겠는 거. 책을 내십시오.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우선 10분 경영 듣고 블로그에 포스팅 하시고 글 쓰세요. 하다 보면 내 컨텐츠가 어디서 찾는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창업의 아이템 물어보는데 창업의 아이템을 상품으로 찾지 말고 창업의 아이템을 컨텐츠로 찾아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슴이 뛰는가. 이거 빼고 뭔가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별로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보시고 밑에 자막도 보시고 또 팟빵에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의 기회를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야기하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글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책을 냈다면 이제 독자를 만나다. 독자들을 만나서 학습 모임을 만들고 초대하고 그 지식들의 응용과 확장을 기대하라. 그럼 아마 더 나은 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